이문정과 백혜룡. 민주시민이라면 둘의 이름이 같이 불리는 것이 좀 불편하시죠. 같은 편이라 생각했는데 아쉽기만 합니다. 매불쇼에서 이 문제를 아주 조심스럽게 다뤘는데요. 콧불소 최혁진 의원이 나와 본인의 의견을 이야기했습니다.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합니다. 백혜룡 경정의 동부지검 파견 요거 해제됐어요. 네. 예, 그래서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면서 백혜룡 경정이 입장을 밝힌 게 있는데 그 부분 잠깐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이 파견 명령 자체가 기획된 음모였습니다. 백혜룡을 동부지검 합수단에 끌어들여서 백혜룡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이 실체가 없다고 종결을 하려는 그런 의도하에서 기획된 음모였습니다. 네. 이로써 이제 그 백혜룡 수사팀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수사팀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 수사팀은 이제 다 나가고 신규 수사관 5명을 공모 방식으로 다시 선발을 한다고 합니다. 오, 네. 그리고 동부지검의 요청으로 경찰이 백혜룡 경정에 대한 감찰을 시작을 했어요. 네. 예,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인 세관 직원의 가족 사진, 거주지 정보 등을 언론에 공개했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백혜룡 경정은 여러모로 네. 상황이 매우 안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좀 뭐 다양한 것 같더라고요. 네. 이 사건을 우리가 이제 뭐 잘 이해하려면 몇 가지 이미 여기저기서 나온 얘기고 매불쇼에서도 나온 거지만 네. 하나 좀 이 사건의 독특한 과정을 좀 네. 정확히 봐야 됩니다. 네. 이 마약 사건, 말레이시아 마약 밀반입 사건 관련해서는 관세청, 인천세관이 결부가 돼 있다라는 의혹이 하나 있었고 네. 그것을 인천지검이 덮었다라고 하는 의혹이 하나 있었고 네. 인천지검이 무리해서 덮는 데는 윤석열, 김건희라는 뒷배가 있었다. 이 세 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건은 일반적인 수사로는 조사가 어렵다 그래서 민주당이 상설특검 법안을 통과를 시켰어요. 네. 그 상설특검 법안을 통과를 시켰는데 그 특검법에 특검을 그 최상목 직무대행이 계속 반대를 했습니다. 네. 특검 임명을. 네. 그래서 이제 대선이 끝났어요. 네. 대선이 끝나자마자 이재명 대통령께서 네. 마약 사건은 상설특검으로 그냥 하는 그렇지. 게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정확합니다. 그때 상설특검으로 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 예. 근데 문제는 갑자기 심우정이가 갑자기 나서 상설특검을 하겠다라니까 화들짝한 게 누구냐? 심우정이야. 검찰총장이 그렇지. 합수단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조용히 있다가 네. 왜? 본인이 수사의 대상이에요. 당시 심우정이는 의심받는 자야. 맞습니다. 인천지검장이었기 때문에 인천지검의 외압이 이 사건 의혹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네. 본인은 의혹의 당사자거든요. 그렇게 그렇습니다. 따지면. 맞습니다. 근데 의혹 본인이 당사자가 수사팀을 꾸려. 예 합수단을 만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당시에 과거에 백경정이 기자회견 이 마약 사건 하려 그럴 때 조경로 경무관 등을 통해서 관세청에서 자기들 빼달라 그랬다라는 외압이 있었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합수단에 관세청 파견자도 들어옵니다. 의혹의 당사자, 수사의 당사자가 합수단의 결합까지 해요. 그럼 당시 민주당에서 이거를 합수단 이거를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하고 뭔 얘기야? 대통령도 상설특검 가자라고 했는데 그냥 가면 돼. 가면 돼. 그렇게 했으면 문제가 해결됐는데 그렇죠. 일단 합수단으로 하겠다니 합수단의 경과를 봅시다 한 거예요. 맞아.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걸 봐야 됩니다. 맞아.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다 생각난다. 백혜룡 경정이 음모에 빠진 것 같다. 기획된 음모에 빠진 것 같다 그랬더니 갑자기 일부 언론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다 이렇게 기사를 막 냅니다. 기획된 음모. 왜?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때 백혜룡 경정도 수사팀에 포함하라고 네. 10월 12일 날 이야기를 했어요. 네. 10월 12일 날. 네. 그러면 기획된 음모의 당사자는 이재명 대통령인 거고 이재명 대통령을 이제 겨냥했다, 선 넘었다 이러면서 막 프레임을 짰어요. 그러나 국정감사 때 저희가 또 다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니에요. 10월 12일 날 대통령이 말씀하시기 전에 10월 10일 날 노만성이 국감장에서 자신도 멍해가지고 얼떨결에 진실을 다 얘기해 버렸어요.
대통령이 그 말씀을 하기 전에 10월 10일 날 내가 이문정 검사장에게 전화해서 백혜령 경정을 합수단에 데려다 놓으라고 얘기한 건 본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문정 검사장도 거기에 확인이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 대통령께서 백혜령 경정을 합수단에 포함하라고 하기 전에 수사팀에 포함하라고 하기 전에 이미 노만석 검찰은 백혜령이 바깥에서 하도 시끄럽게 떠드니까 그게 부담이 되니까 합수단에 데려다 놓으라고 자기들이 먼저 기획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백혜령 경정은 이 수사팀에 내가 들어가야 되나 마나를 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말씀을 그 이후에 하셨기 때문에 안 가면 대통령의 명을 거역하는 모양새가 될 것 같아서 가도 내가 일하기가 어려울 텐데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네 하고 간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맞는 말씀이에요. 예, 그럼 마지막으로 또 하나 백혜령 경정이 왜 저렇게 오바를 하느냐. 계속 지금 합수단에서는 백혜령이란 일개, 제가 경찰분들한테 미안해요. 여기서 일개라고 하는 거는 이 상황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한 겁니다. 네. 일개 경정한 사람의 과대망상증인 것처럼 계속 프레임을 짜죠. 맞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검사를 해보셨지만 검찰청에는 수백 명의 검찰청 출입 기자들이 있어요. 네. 프레임을 만들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정 혼자죠. 자기가 동등한 수준으로 언론에서 이 싸움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본인이 극단적인 방식을 선택하지 않고서는 자기가 생각하는 사건의 진실을 알릴 길이 없습니다. 그럼 중요한 거는 저는 김기현 변호사님께서 잘 얘기하셨는데 이제 핵심은 뭐냐? 5천 쪽이 넘는 수사 기록.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그게 핵심이에요. 네. 그리고 아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 그러셨는데 저도 일정하게 동의하는 건 자, 상설특검법을 유보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합수단이 하는 꼴을 좀 보다가 그렇죠. 도저히 안 되겠으면 상설특검 그때 가면 되지. 맞아. 이게 민주당의 입장이었습니다. 맞아. 근데 지금 꼴이 어떻게 됐습니까? 국민들이 못 믿겠다잖아요. 도대체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는 나오는 게 없고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악마적 프레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이라도 상설특검으로 가버리면 됩니다. 또 하나 중간 수사 결과 때 본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아무도 개입하는 적이 없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럼 더 이상 수사할 게 없죠. 네. 수사할 게 없으면 합수단을 해체해야 됩니다. 왜 지금 합수단을 시간을 끌고 있느냐? 최종 수사 결과 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최종 수사 결과에 자기들이 마지막 남은 게 뭐라 그랬어요? 김건희가 여기에 개입됐나 안 됐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들여다보겠다라고 했어요. 맞습니다. 근데 본인들이 중간 수사 때 뭐라 그랬습니까? 대통령실이고 어디서도 외압을 가한 흔적은 못 없다. 찾았다 그랬어요. 예. 그럼 끝난 거죠 이미. 맞습니다. 네. 시간 끌고 앉아 있는 거예요. 시간 끌고 앉아 있는 거. 그러면 합수단 해산하고 원래대로 상설특검법이 통과돼 있기 때문에 상설특검을 가동시키는 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길게 답변을. 목이 타가지고. 또 리액션이 또 마음에 안 들으셨던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게 진짜 죄송합니다만 저를 또 굉장히 편향적인 사람이라고 보고 계시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상설특검 출범을 지시했어요. 이건 팩트입니다. 우리가 이 얘기도 수없이 다뤘어. 예. 그때 갑자기 심우정이 나서가지고 수사팀을 꾸려버린다니까. 맞습니다. 그때 우리가 진짜 엄청나게 분노했었단 말이야.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과정을 잠깐 망각하고 있었던 거를 짚어주신 것뿐이에요. 그때 예. 이상한 게 수사의 대상이 된 사람들이 합수단을 꾸린 거에 대해서는 조용했어요 언론이. 저희는 진짜 분노했어요. 근데 언론에서 계속 나왔던 건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익신고자 무슨 피해를 당했다는 사람이 피해를 줬다는 대상을 수사하는 건 이해충돌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 말이 먹히려면 수사의 대상인 자들이 합수단을 만든 게 더 큰 이해충돌이에요. 큰 이해충돌이야. 그거는 그렇죠. 맞아. 이걸 하지 말면 이 말이 그렇지. 먹힐 수 있지만 그렇지. 예.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이런 프레임이 나오는 이유 검찰 주변에는 수백 명의 출입 기자들이 있고 네. 그분들은 검찰들로부터 일정한 보도 자료를 받지만 백혜령 주변에는 없어요. 네. 매불쇼밖에 없어요. 최욱 앵커님밖에 없어요. 근데 저도 이게 자신이 계속해서 없어지는 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자꾸 댓글에 최욱이 저거는 무슨 강경파다. 그리고 저건 너무 편향적이다. 그리고 심지어 나는 이건 어떤 세계관인지 모르겠는데 정권을 흔든다. 이건 어떤 세계관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강경파까지는 내가 어떤 세계관인지 알겠지만 매일
그러니까 예. 나도 이걸 다루는 게 주저하게 되는 거야. 아니 대통령의 입장을 무시하고 지 마음대로 한 건 검찰이에요. 네. 근데 그러면은 궁금한 것이 이제 예. 상설 특검을 하는 거야 뭐 의목이 있으니까 하는 건 네, 맞는데 그럼 백혜령 경장님 입장이 제가 좀 궁금해요. 예, 예. 본인이 수사를 안 하셔도 된다는 입장이신 건지 특검이 된다고 하면은 아니면 그래도 이제 본인이 수사에 참여하고 싶다는 만약에 입장이신 건지. 기회를 주신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까지인데 무조건적이다라고 하는 얘기까지는 못 들었는데 네. 자기는 정말 기회만 주신다라면 열심히 수사해서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여기까지 얘기하는 건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네. 예, 예. 우리 그 정의규형 김규형 검사님처럼 합리적인 분들까지도 품고 가기 위해서 예를 들어 상설 특검을 출범시킨다면 거기서는 백혜령 경정은 그냥 빠지는 걸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도 문득 들긴 하네요. 백혜령 아니, 경정은 저는 만약에 이제- 김규현 변호사 같은 분이 상설 특검에서 하시겠다라고 하면 기꺼이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김규형 변호사 말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까지도 예, 예. 좀 이렇게 함께 좀 지지받을 수 있게끔 그렇죠. 상설 특검에서는 백혜령 경정이 물론 이 수사에 대해서 가장 이해도가 높긴 하겠습니다만 네, 네. 빠지는 것도 좋지 않겠냐 뭐 이런 이제 제안인 것 같아요. 제안이라기보다는 이제 특검을 할지 아니면은 백혜령 경장님한테 수사권을 줘가지고 하는 게 나을지 이 두 방안 중에 어떤 게 나은지 한번 검토를 해보려면은 본인의 의사도 사실 중요하잖아요. 네, 뭐 그럴 어떤 수 생각을 있죠. 갖고 네. 계시는지. 예,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건 이제 본인이 원 없이 수사를 해보게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죠. 네. 근데 이제 구조는 상설특검법이 이미 통과가 돼 있었고 네. 대통령께서도 상설특검으로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신 바가 있으니 모양은 그게 제일 좋을 것 같고 후자로 하면 더 확실하겠지만 후자를 하자 그릴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반발이나 무리수가 있긴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뭐 요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하나만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합니까? 백혜령 경정이 5,000페이지의 수사 기록을 가져 나간 걸 가지고 네. 또 문제를 삼았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네. 네네. 안 가져 나가면 불법입니다. 에? 그거는 무슨 말씀이죠? 이게 부패방지 권익위법 56조에 따르면 공직 부패를 발견한 자는 바로 신고하게 돼 있어요. 즉시 그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 돼요. 백혜령 경정 이야기는 합수단조차도 이 사건을 해태하거나 조직적으로 은폐한 정황까지도 자기는 거기 가서 다 찾아서 기록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사 기록을 거기 두고 온다라고 하는 건 고양이한테 생선을 주고 이 증거를 다 폐기하라고 한 거기 때문에 불법 행위를 한 게 됩니다. 갖고 나온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적법한 거고 공직윤리법에도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걸 자기가 사적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화곡 지구대 국가수사기관인 경찰 조직에 고의 간직하고 있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예, 이걸 불법이란 프레임을 통해서 제가 이 얘기를 꼭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압수수색을 해서라도 이걸 가져가려고 하는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미리 초치기 차원으로 말씀드립니다. 아, 예. 네, 알겠습니다. 다 듣고 난 소감도 씁쓸합니다. 젠장.